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9월 27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정상회담을 하고 왔고 많은 성과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70%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추이를 이렇게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평화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다. 평화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다. 통일로 넘어가면 의견이 갈리는데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라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라데커 안녕, 간절히 원하는 이슈다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는 만족을 하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에요. 사실 뭐 조세정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회에 이제 풀어나가는 정책들이 100%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평화에 대한 어떤 정책은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 정말 외교라는 걸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유일한 정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미국에 가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굉장히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죠. 폭스뉴스라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의 TV조선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작심발언을 하죠. 일명 작심발언이라는 표현들을 언론에 쓰던데, 북한은 이제 미국한테 뒤통수를 칠 수 없다. 잃을 게 너무 많다. 하지만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미국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손해볼 게 전혀 없고 만약에 뒤통수를 치면 물르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폭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스뉴스의 진행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색깔의 채널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지금의 어떤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을 하면서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트럼프 형님께서는 또 취하죠. 너무 문재인 너무 좋은 친구야.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은 친구고 만족스러워. 내가 북한의 핵을 치울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공을 트럼프한테 다 넘깁니다. 문재인의 이 화법을 보면 다 넘기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트럼프의 결단력 있는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넘기면 트럼프는 또 받아서 좋아서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또 좋아했었던 게 뭐냐면,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우리한테 매기지 마라, 이 멘트를 던져요. 우리 50% 이상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생산량을 많이 늘렸다.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잘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리지 말아달라 얘기합니다. 분위기 좋을 때.
트럼프가 보좌진들한테 알아봐라. 한국에서 한국 자동차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의 언론에서 나오는 분위기와 트럼프와 문재인 간의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관계 이런 분위기상 자동차의 관세를 굳이 매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죠. 자동차의 관세를 굳이 매기진 않을 것 같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현대 기아차의 생산 물량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문재인이 북한만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니냐, 못 믿을 북한인데 큰일 난다, 나라 북한에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미국에 가서 현대기아차 자동차 관세 매기지 말라 라는 얘기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도 문재인이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또 그 태극기 들고 흔드시는 할아버지들은 재벌 편 들어주면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그런 멘트도 또 날려주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예요.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고, 트럼프는 지금 한껏 취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인가요? 앞둬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평화 무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약간 좌충우돌식,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약간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익이 돼요. 이 사람의 어떤 쇼맨십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종전선언과 평화와 화해 무드를 트럼프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종전선언은 본인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미국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거를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역대 종전선언을 한 나라에서 주한미군 그 미군이 계속 주둔한 사례들도 많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미국의 보수층과 우리나라의 보수층을 달래는 어떤 메시지도 전달을 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또 지지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삽질을 계속하고 있죠. 특히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NLL 카드를 꺼내서 또 흔듭니다. 이게 일단은 안 먹히는 카드인데, 피로 지킨 NLL을 한순간에 무력화했다. 우리나라는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무장해제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안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먹히냐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할아버지들한테만 먹히는 워딩이에요.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먹히질 않아요. 역풍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선거 때 재미를 톡톡히 봤었죠. 언론하고 한편이 돼서 막 공격을 했을 때 풍낙엽으로 떨어져 나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NLL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한 번은 써먹었죠.
한 번은 써먹었는데 이게 한 번 써먹은 카드가 약발이 안 먹히는 카드죠. NLL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민주화에 대한 레벨이 이 경험치 추가 주는 보스몹이었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이 엄청 됐어요. 엄청 됐기 때문에 노인네들한테는 뭐 대화가 안 되는 우리 노인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많이 똑똑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노무현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경험하다가 이게 당연하지 했었던 것들, 경제를 제외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야,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후퇴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또 경험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거죠. 그리고 언론의 프레이밍에 속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크죠. 헤드라인을 보고 댓글에는 기레기들 애쓴다 이런 댓글들이 쭈루룩 달려요.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제자리예요. 10%, 9%에서 10% 선 지지율밖에는 안 됩니다. 30% 콘크리트 지지율이었다는 건 옛날 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자유한국당은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네 집토끼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만 고르니까 점점 지지율이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국민들은 다 환호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많은 걸 얻어왔다 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공격하면 먹히겠지라고 똥볼을 열심히 차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실정,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실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걸 하면서 본인들이 대안정당으로서 뭔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당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당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친박 의원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당대표를 나와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박 세력들이 당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쪽 파가 탈당파인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거품을 물고 있는 중이죠. 네. 황교안 자랑스러운 성균인, 네. 제 대학교 선배님 미신데, 그리고 김진태가 태극기 부대에게 당대표를 자기를 뽑아달라, 당원 등록해라, 2만 명 등록 만들어서 자기를 당대표로 자기를 당대표 하나 못 만들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느냐. 김진태죠.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 부대들을 선동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그러려면 태극기 부대들이 다 당원 등록을 해서 당대표에 내가 출마할 테니 나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유한국당은 지금 병들어서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말이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국민들이 봤을 땐 한심하죠. 지지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고 유튜브에 가짜 뉴스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보고 페이스북에 글 쓰고 거기 달리는 지지자들의 댓글을 보고 아 이게 진짜 민심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처럼 여론조사 믿지 마라. 여론조사 다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헛발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책, 대북 정책이 어떤 결과에 도달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가 정착을 하는 나라,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전쟁의 위험이 제로인 나라를 우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렇게 돼서 북한과 교류를 하고 우리가 관광도 가고 옥류관에서 냉면도 먹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개성공단 이런데 북한에다가 베트남 이런데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북한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북한 사람들한테 자본주의의 맛도 보게 해주고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도 이득을 보고 그리고 평화가 정착이 되면서 징병제냐 모병제냐 이런 어떤 논의가 불이 붙으면서 우리 군대에 안 간 어린 남자애들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와 군대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나라.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지금의 이 군인들 숫자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병제 논의는 평화와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이 안 돼도 모병제는 할 수 있어요. 모병제는 할 수 있고 아무튼 안 돼? 가야 돼? 나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고 군대 갈 남자들이 줄어요. 그런 방법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뭐냐면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되거나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자가 군대 오는 거 싫어. 여자랑 같이 군생활하는 거 싫어. 입니다. 여자랑 같이 군생활하는 거 싫다. 안 와도 돼. 딴 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염이 아니라 여자들하고 같이 군생활하는 거 힘들답니다. 공익근무요원 하면 되죠. 공익근무요원 하면 되죠. 서로 불편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진짜 평화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북한이 또 어떻게 변심을 할지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평화가 정말 손에 잡히는 것 같죠. 그전에는 먼 그냥 꿈만 같았었던 일이라면 지금은 뻗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뭐 경제정책이나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만족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화에 대한 대북 정책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라는 게 진짜 있구나. 우리나라에도 외교라는 것이 있구나. 만약에 중국하고의 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한테도 관세 뭐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관세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국이 관세를 피한다면 한국 자동차가 관세를 맞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외교에 우리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이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것도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죠. 통일 비용,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통일이 안 돼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통역이 필요 없이 그러면 그냥 다른 나라로 인정을 해주고 교류하면 돼요. 예. 교류하면 됩니다. 통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예. 통일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해 있는 동안 북한 사람들의 마인드와 우리와의 어떤 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급하게 통일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가서 얼마나 또 거들먹거리겠어요. 그러다가 북한 사람들 나고 뭐 어쩌고 안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교류하면서 사업도 하고 한정적으로 관광지 개방해서 관광도 다니고 예. 그 정도부터 시작하자고요. 예. 그 정도부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 세대는 북한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세대들이 어른들이 됐을 땐 아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 예. 북한이 개방을 해서 이제 북한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다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세금으로 안 하면 중국, 미국, 러시아 얘네들이 들어와서 막 깔 거예요. 걔네들이 꿀 빨기 위해서 뭔가 다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 거기에 도로 까는 것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철도 까는 것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한테 이렇게 가스 땡겨오려면 철도 놔야 되고, 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을 초반에 좀 들이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사용권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하죠. 중국이나 해외 러시아 미국 자본들이 막 깔아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손해봐. 결국은 북한도 기왕이면 우리 남한 자본이 들어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을 북한이 중국이나 친한 것 같지만 엄청 싫어하잖아요. 중국 싫어해요. 북한이 중국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비용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충분히 그쪽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통일 비용 얘기하는데 분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분단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우리가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단 비용을 생각한다면 통일 비용을 쓰고 분단 비용을 줄여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나가는 균형적인 어떤 정책을 쓰면 크게 무리하지 않고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말 이득충인 중국이 북한을 가만 안 냅둘 거다. 우리는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자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들어와서 상주하면서 북한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그 비핵화 조치를 감시하게 하고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이 뭐라 못해요. 무역전쟁에 미국이 완전히 이기고 있죠.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가난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북한에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이 북한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이 만약에 북쪽 땅을 밟게 되는 순간 오잉 그러면 중국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개성공단 근처에 조그만 베이스 캠프 하나만 만들어도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자, 뉴스인을 그어주는 남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무드가 더 가시권 안에 들어온 분위기고 우리 트럼프 형님 꼭 북한의 비핵화 트럼프 형님 손으로 마무리 짓고 노벨 평화상 꼭 타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